라면을 끓이며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 김밥, 짜장면을 먹어왔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다. 칼국수, 육개장, 짬뽕, 우동도 먹었다. 부대찌개나 닭볶음탕, 쌈밥은 2사람 이상이라야만 먹을 수 있다. 그 맛들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박여 있다. 나는 허름한 식당의 친밀감을 느낀다. 식당의 간판이나 건물 분위기를 밖에서 한번 쓱 훑어보면 그 맛을 짐작할 수 있다. 가게 이름이 촌스럽고 간판이 오래돼서 너덜거리고 입구가 냄새에 찌들어 있는 식당의 음식은 대체로 먹을만하다. 이런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다. 낯선 지방의 소도시에 가서도 나는 간판의 느낌으로 밥 먹을 식당을 골라낸다. 개통이 없는 수많은 메뉴를 유리창에 써붙인 집은 잘하는 집이 아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은 자신 있는 메뉴 2개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딸린 반찬들을 준비한다. 라면의 계통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고 김밥의 영역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는데 너무 잡스러우면 대개 맛이 없는 식당이다.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고 거기에 쌈된장 찍은 마늘을 얹어서 아래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우겨 넣는 식사법은 한국인이 발명한 종합적인 한입이다. 생선회도 이렇게 먹는데 여기에는 깻잎이 추가된다. 이 한입은 쌀밥, 육류, 야채, 양념, 향신료 모든 것을 한 방에 먹여준다. 야유회를 나온 회사 직원들이나 입영하는 아들을 먹여보내는 가족들의 회식은 대체로 이 삼겹살 구이에 소주 몇 잔이다. 이것은 온갖 맛의 패키지인데 먹고 싶은 욕망을 순식간에 그리고 싸잡아서 만족시킨다. 나는 이런 패키지보다는 식재료의 개별성이 한 개씩 씹히는 음식을 좋아한다. 무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흐느적거릴 때 밥을 물에 말고 밥숟가락 위에 통통한 새우젓을 한 마리 얹어서 점심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질퍽거리던 마음이 보송보송해진다. 잘 익어서 사각거리는 오이지를 고추장에 찍어서 물에 만 밥을 먹거나 소금물에 담근 짠지를 가늘게 썰어서 찬물에 띄우고 거기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쳐서 먹으면 마음이 개운해진다.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은 느끼하고 비리고 들쩍지근한 것들을 생리적으로 내친다는 뜻이다. 나는 무짠지가 우러난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다. 그 맛은 단순하고 선명해서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모든 맛이 발생하기 이전의 새벽의 맛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시원적인 맛이다. 퇴계 선생은 도산에서 공부할 때 끼니 때마다 반찬은 3가지만 차려놓고 잡수셨다. 제자 김성일이 뵈러 갔더니 밥을 내주시는데 반찬은 무와 가지와 미역뿐이었다. 뵈러 온 사람들은 모두들 먹기가 거칠어도 내색을 못하고 있는데 선생은 복받은 얼굴로 맛있게 드셨다. 무, 가지, 미역 이 3가지 반찬은 모두 장아찌였거나 나물이었거나 생재료였을 것이다. 나는 성인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글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여서 글을 읽어서 성인의 뒤를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타고난 식성만큼은 성인과 닮아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우선 식성만이라도 성인의 언저리에 닿아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격적인 국면은 따라갈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요즘엔 김밥도 퓨전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치즈, 샐러드, 불고기, 게살, 소시지 따위를 넣어서 뚱뚱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김밥은 딱 질색이다. 내가 좋아하는 김밥은 그 속에 단무지와 시금치 또는 우엉 한 줄만 넣은 것이다. 절인 무와 실파, 깻잎, 고구마순처럼 야채만으로 속을 넣은 김밥도 좋다. 이런 김밥은 씹으면 청량감이 느껴진다. 또 일본식으로 초에 절인 매실과 깻잎만으로 만든 김밥도 깔끔하고 단정하다. 김 안에 하나의 주된 기둥을 이루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맛이 있어야 하는데 중심부가 약하거나 중심부와 주변부가 뒤섞이는 것은 좋은 김밥이 아니다. 그리고 김밥은 자그마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한 입에 쏙 들어가야 한다. 햄버거는 그 두꺼운 볼륨을 두 손으로 움켜 쥐고 하마처럼 입을 벌려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지만 김밥을 먹는 행위의 즐거움은 재료의 에센스들을 동그랗게 모아놓은 음식을 입 안으로 쏙 집어넣는 그 경쾌함에 있다. 김밥은 과자나 떡 같은 주전부리가 아니라 당당히 밥의 계열에 속한다. 김밥은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끼니를 해결하는 밥 먹기의 엄숙성에서 벗어나 있다. 김밥은 끼니이면서도 끼니가 아닌 것처럼 가벼운 밥 먹기로 끼니를 때울 수 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나는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삶의 하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김밥의 가벼움은 서늘하다. 크고 뚱뚱한 김밥은 이 같은 정서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뚱뚱한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서 토막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를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 지역에서는 보통 김밥은 한 줄에 2,000원에서 2,500원이고 퓨전 김밥은 3,000원에서 3,500원이다. 고급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식사와 사교를 겸해서 먹지만 김밥이나 라면을 파는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혼자서 온 사람은 거리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1인용 자리에 앉지만 1인용 자리가 없을 때는 2인용 또는 4인용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쓸쓸하다. 쓸쓸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쓸쓸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쓸쓸하다. 쓸쓸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나의 단무지와 그의 단무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따로따로여서 나는 나의 단무지를 먹고 그는 그의 단무지를 집어먹는데 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TV 광고에서 라면 국물을 쭉 들이킨 연기자가 아 하면서 열반에 든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추위와 시장기는 서로를 충동질해서 결핍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콱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김밥과 라면을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뷔페 식당의 음식을 모조리 뒤섞어서 비빈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또 주문하니 슬프다.
시장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